저는 증권사 생활도 오래 하고 PB도 오래 해서 고객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은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제가 오래 같이 보는 10년 이렇게 같이 보는 고객들 중에 부자가 되어 있는 분들 대부분은 본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 주식 유튜버 케빈입니다. 영상을 바로 또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테니스를 치러 금방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8월 4일 밖에 37도인데 그래도 저는 나갑니다. 주 5일 정도 테니스를 예, 아무튼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생각을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요즘 뭐 주식 유튜브나 뭐 뉴스, 경제 뉴스 이런 데 틀면 온통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들 뿐이죠. 그런 시점에서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점에서는 한 10% 정도 반등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가 한 135 저점 생각하면 150,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한 21만원 생각하면 23 정도 돼 있는데 오늘도 사실 별로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체계적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화가 된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금리 그리고 돈을 많이 캐펙스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AI 빅테크 회사들 여기에 이제 초점이 전 쏠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가 단지 전쟁 때문에 유가나 이런 물가가 올라서 과연 오르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AI 투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많이 시장에서 필요하다는 그 사실,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상황, 이런 것들이 미국의 실질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를 보더라도 그렇게 대단하게 올랐다 싶은 물가 상승 품목이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AI의 어떤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앞으로 금리하고의 어떤 밀접한 연관성을 과연 상관관계가 지금 매우 지금 높은 상황인데 이것을 과연 떨쳐내고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올라가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한 6,900, 7,000에서 9,000까지 넘어가는 그 단기간 넘어가는 동안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볼 수 없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대형주가 그렇게 급등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시장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필이면 우리나라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상품까지 런칭이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욱더 컸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특이한 상승이 아니라 실적 괜찮네, 그 분기 보고서를 볼 때마다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투자하고도 돈 괜찮은데, 현금흐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오르고, 또 금리가 좀 오르고 하면 또 걱정이 되면 좀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AI가 이제 없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엔비디아를 5년 전, 7년 전에 투자해서 작년까지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최근에 1년 정도는 사실 거의 오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앞으로의 그런 상승의 모습은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점검해가는 그러한 상승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주식을 사서 왜 급등 안 하지 이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합니다. 워낙 특이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이제 본인이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이런 시장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4, 5년 전에 투자해서 이제 작년에 팔았던 조선 쪽을 보면 거의 인고에 사서 한 6개월, 1년 동안은 뭐 제자리에서 30% 올랐다 제자리 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6개월이 지나고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거의 뭐 분기 보고서 나올 때마다 또 수주할 때마다 조금씩 오르고 해서 한 3년 지나니까 한 3, 4배 오르고 마지막 그 피날레 할 때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2배 올라서 결과적으로 한 7, 8배 오르는 그런 투자가 됐었거든요. 또 방산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야 이게 더 가겠어 이런 느낌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종목이 올해 장기 투자하기 좋은 어떤 종목들이고 또 그렇게 좋은 타이밍에 투자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시 사서 급등해야지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AI의 어떤 미래 때문이 아니고 금리라던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캐펙스 투자의 어떤 그 걱정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어야만, 또 캐펙스 투자 자체가 또 그 자체의 투자만도 아니죠. 뭐 전기도 필요한 거고, 그죠? 여러 에너지 이런 것들이 모두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번 AI 관련주의 상승이 혹시 그 다음 턴에 나타난다면 상당히 지루하고 긴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 이후에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적 대비 너무나 크게 폭락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8월 초, 그러니까 7월 말부터 이제 상승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을 두는 것은 좀 재미없었던, 분명히 돈은 버는데 크게 급등하지 않았던 이런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부채가 많지 않고, 또 금리 인상 시기니까 또 부채가 많지 않고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 왜냐면 지금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죠? 금리와 캐펙스 투자, 과도한 투자 비용,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런 쪽을 또 투자한다면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지금 실적 대비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중소형주를 좀 분산 투자하는 것도 지금은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지금도 나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얘기하는데, 저 이야기들이 들어갈 때쯤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더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저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 부분, 하이닉스가 400 갈 거야, 500 갈 거야, 삼성전자 뭐 50 갈 거야, 60 갈 거야 이렇게 질러놨던 사람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좀 덜 하는 타이밍이 될 때쯤이 가장 오히려 투자하기 좋고 안정적인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식은 매수는 사실은 계획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해야 하고, 매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매도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미련을 남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도하게 욕심이 들어간 것 같은 베팅일지라도 본인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판단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버텨보겠어라는 생각이 있는 투자가 틀렸다고 꼭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주식들을 예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들고 와서 수익이 많이 났던 사람과 지금 관심이 있었지만 투자를 크게 하지 않다가 고점에 매수하는 사람들의 전략은 달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각자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현재 계좌의 어떤 위기의 상황이 있다면 그걸 이겨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라면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30만 원에 샀다. 근데 300을 갔다가 150으로 왔다. 근데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전 지금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상황까지 왔다면. 그리고 다시 130만 원, 120만 원을 테스트하다가 쌍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것 같다면 좀 더 매수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주식을 바라볼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거꾸로 내가 투자를 하지 않다가 고점에 산 거예요. 근데 여유 자금이 있고 앞으로 또 투자를 더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의 일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나 가치 대비 과도하게 빠져 있는 종목들을 사고, 나머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이런 금리라든가 이런 이슈가 사라질 것 같을 때, 꿈틀꿈틀할 때 좀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타이밍을 좀 바꿔서 그런 순서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꾸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점에 샀는데 난 이거 단기간에 꼭 필요한 돈이고 투자할 다른 여유 자금도 없어. 근데 이 돈이 꼭 필요해. 이렇게 한다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투자를 잘못한 거죠. 네. 이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쪽 일을 열심히 해서 일단 팔 자신도 없을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손절할 자신도 없을 거기 때문에 본인 본업에 충실해서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그런 필요 자금을 해결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주식을 사자마자 50% 손절하고 이런 선택하는 건 누가 봐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다 아시는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저는 증권사 생활도 오래 하고 PB도 오래 해서 고객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제가 오래 같이 보는 10년 이렇게 같이 보는 고객들 중에 부자가 되어 있는 분들 대부분은 본업을 잘 하시는 분들, 네, 본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결정도 합리적이고,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모질게 차가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훨씬 더 쉽게 따라주시는 경향이 있고, 이제 본업이 잘 되지 않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쪼들리는 상황이 되면 좀 욕심을 부리게 되거나, 또 분명히 회사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경우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업이 중요하고 또 가정이 잘 유지되는 분들, 그래서 이런 선택을 부부끼리 잘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주식으로 돈을 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업이다.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자기가 정말 단타, 그러니까 저는 주식 단타를 투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본업을 충실하게 잘해서 내가 합리적으로
어떤 경제 상황을 하고 있을 때 주식의 선택도 훨씬 합리적으로 변할 수 있고, 또 과감할 수도 있고, 또 가끔은 미련 없이 좀 손절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나의 본업이다. 예. 이 주식 유튜버가 될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만, 유명하지 않는 주식 유튜버가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장을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제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일단 공부부터 시작을 하시고, 적어도 전자공시 시스템에 있는 그 사업보고서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 하나를 투자하려면 전 분기로 한 2개, 3개 분기 정도를 읽어봐야 되는데, 진짜 제대로 보려면 한 2주 걸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진짜 하나하나 다 비교해서 보려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매수도 계획적으로 하고, 매도는 자기 성향이나 또 투자 자금 성격에 맞게 아주 칼같이 미련 없이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장기적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주식 자체의 공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저는 언제나 똑같지만 생각보다 지수가 많이 밀려서 시장에서 보통을 얘기할 때 연금저축계좌나 이제 퇴직연금, DC형, 또 IRP 이런 데서 주식형으로 어떤 좀 위험자산을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강타 치거나 이런 분들의 자산 증식 속도를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합리적인 그런 재테크? 요즘 재테크라는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주식 투자 이게 워낙 또 일반화돼서 어쨌든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자산관리, 재테크 그런 마인드를 갖추시길 바라고, 또 제가 같이 이렇게 가끔 영상 올리면서 힘도 보태고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케빈이었습니다. 저는 테니스 치러 가겠습니다.